자, 계속해서 차트 보면서 주요 뉴스 분석해보고 또 투자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차트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는데 이게 또 한 번의 어떤 랠리를 예고를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으로는 오늘의 상승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점대에서 네 번째 시도를 했고 그 시도에서 돌파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네. 사실 오늘은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온 것도 있었지만 연준 의원 중에서 상당한 매파가 하나 있었죠. 클리블랜드의 연은 총재인 피아날토가 양적 완화를 좀 더 연장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빨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9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엄청나게 언급했다가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는 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거든요. 물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영향이 있으며 주가를 못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우가 올라가야 사실은 다른 어떤 나스닥 지수도 올라가거든요. 미국에는 주시장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우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그 다우는 일봉 차트의 의미를 꼭 부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요 고점대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돌파 시도를 못하면 무너지는 것이 거의 정상이죠. 근데 오늘은 이걸 양봉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거의 같은 위치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평선을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내일 또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주는 기술적 분석이죠. 근데 일목균형표에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에 봤을 때는 후행 스팬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결을 해서 오늘 이거를 돌파하고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분명히 같은 위치인데 종가상으로는 완전히 다 돌파해서 완전히 가 있는 상황.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 일봉에서 이런 모습이냐 월봉에서 보시면은 오늘까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의. 그렇지만 요 윗부분, 요 월봉의 요 윗부분.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요 지점에서 지지력을 테스트를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요 윗부분을 월초에 메워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달의 양봉이 상당히 클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미국장이 드디어 제가 항상 얘기했던 버블의 초입에 진입을 시작하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버블이 한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버블의 초입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진입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11월에 확인시키는 달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일봉으로는 확인시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노무라 증권에서는 내년 2분기부터 2015년까지 뭐 그 버블이 거품이 꺼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시가 50% 정도, 최대 50% 정도 급락할 거라고 전망을 내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내년 2분기 전에 버블이 많이 양산된다면 가능하죠. 근데 버블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내년도는 상당히 좀 괜찮을 거라고. 물론 항상 홀수해가 좋았고 짝수해가 안 좋았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가 짝수해죠.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파동이 연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근심거리는 그건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테이퍼링 축소와 금리 인하를 구별하는 부분. 금리 인하가 이제 금리 인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죠. 이거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시장은 이거를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근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연준에서 결국은 그 경기 부양책 했던 것을 수순적으로 회수하는 과정이 너무 길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투자가들이 분리해 줄 수 있는 연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또 그것이 투자자들로 인식되게 하는 모습. 실제로 그 지난번에도 벤버네키 등의 테이퍼링 축소 언급이 나오면서 가능성에 대한 걸 제기만 했었거든요. 아무 뭐 진행은 안 됐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어떤 신흥국들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장세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노무라 증권에 제시한 사람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테이퍼링 축소만 했지만 이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한 건 요 근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넷 앨런이 어떤 식으로 구분해 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된다면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더라도 실제로 그 주가에는 미비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동일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충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대전제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버블이 양산돼야 버블이 꺼진다. 그러니까 버블이 양산되지 않았다면 꺼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지수가 그 2007년도 정도보다 약간 높아진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정말 시장의 버블이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경기부양을 회수하는 사이에 빠지는 지수는 2007년도 고점보다 더 낮아질 텐데 그럼 그때는 뭘로 이 시장을 바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자넷 앨런은 아마 벤버너키나 자넷 앨런은 아마도 시장이 빨리 버블이 나기를 바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나야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시장 사람들이 거기에 무덤덤해지는 상황이 돼야지만이 경기 방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 지수에서는 무덤덤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식에서 가장 간단한 이치가 있습니다.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아주 시장이 좋아가지고 2억이 됐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팔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떠한 악재가 나더라도 더 갈 거라는 의지가 생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1억을 투자했는데 제가 수수료를 내고 난 다음에 1억 한 300만 원을 벌은 상태라면 언젠가 이 내 돈 원금이 까질 거라는 불안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 뉴스에 민감해지는 상황이죠. 결국 그 지금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이 안 된다라는 제 기본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투자한 사람들이 2007년도에 물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신규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본전 근처에 와 있거나 약간 이익이 나 있는데 여기서 테이퍼링해서 다시 본전 밑으로 간다면 이것은 패닉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이게 버블이 형성해서 투자한 사람이 최소 50% 60% 이익이 나면 원금 될 때까지는 어떠한 악재가 나더라도 투자가들은 버틴다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노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을 양산은 거의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장기적인 전망을 해주신 김에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변곡점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장은 일단 조정 끝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2,540을 간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 근래 증권사에서 한 2,400, 2,380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갑갑하죠. 왜 그러냐면 1,700이나 1,800에서 사가지고 2,500을 가져가 2,400을 가져라고 해야 되는데 2,100 다 와가지고 2,400 간다, 300 간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 뒷북치는 게 또 문제는 뭐냐면 또 물량이 좀 나오고 있어요 기관에서. 네. 근데 어저께 주식시장을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무슨 재밌는 현상이 있었냐면요.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는데 아주 좋은 종목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거의 기관에서 100만 주를 샀어요. 또 뭐 여러 가지 포스코라든가 네. 화학 정유주에는 또 엄청 많이 집었어요. 이거를 봐가지고는 기관이 지금 매도하는 금액 대비로 트릭을 쓰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포트폴리오 변경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벌써 제시가 돼 있다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미국장의 상승을 국내장에서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고 만약에 미국장이 오늘도 한 번 더 상승해서 완전히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국내장도 드디어 소뚜껑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